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낭만 배달부 유록 오늘도 배달 시작합니다. 운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강인함, 결국 눈물을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 알랭드 보통. 제 친구 중에는 저에 비해서 아주 잘 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부러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죠. 울면 안 돼 교육 아래 자란 전 우는 것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며 자기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눈물은 반드시 멈출 테니 울고 싶을 때는 울어봐요 우리. 네, 오늘 낭만 배달부 들리는 에세이로 꾸며볼 건데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읽어드릴게요. 썬레이가 부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This must be LA. Tired and lonely, with no real place to stay. Is this the future? And where I'm gonna be? Last night it hit me when I had this crazy dream. Looking at a magazine, like when I first saw you back in 2003. Then you walked over and said you don't have to be alone. I don't have a crystal ball, there's no way that I could have known. I've been waking up in your house on a San Francisco street. We tune out all the nasty weather, and it's something funny, you and me. Waking up.
네, 오늘 낭만 배달부는요, 들리는 에세이 시간인데요. 제가 남해에서 작년에 만난 사람들 12분을 보면서 쓴 에세이가 있어요. 그 중에 몇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니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즐겁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확신. 남해에서 만난 사람, 깊이 사랑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빠져든 프리다이버 D. D는 줄을 잡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아래로 아래로. 보이라고 불리는 물에 뜨는 물체에 매달린 줄을 잡고 물속 아래로 산소통도 매지 않은 채로 말이다. D는 30이 되던 해에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다니던 직장에게 이별을 고하고 해가 3번이나 바뀌도록 세계를 돌았다. 이집트 다합이라는 곳에서 그는 프리다이빙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니라는 듯 산소통도 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했던 디는 자신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 다들 하는데 못할 것도 없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처럼 보였다. 디는 말했다. 물속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두려움도 같이 시작돼요. 줄을 잡고 내려가면서 이 줄이 얼마나 길지? 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단다. 게다가 생각을 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에 숨을 참는 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물고기들이 아가미를 벌름거리듯 코에 압력을 넣어 코를 뚫으며 컴컴한 바다의 은밀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눈엔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데 프리다이빙이 좋다는 D에게 나는 물었다. 물속으로 내려갈 때가 좋아? 아니면 물 밖으로 다시 올라갈 때가 좋아? 저는 올라올 때가 좋아요. 왜? 나는 되물었다. 바닷속에서 물 밖을 바라볼 때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햇빛이 바닷물을 통과하는 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디는 다시 줄을 잡고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희망에 찬 확신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생각할 틈도 없이 감탄이 터져 나온다. 삶과 가장 먼 곳까지 내려갔다가 점점 삶에 가까워질수록 디는 삶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마침내 고래처럼 물 밖으로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폐 한가득 끌어모으면 숨은 그토록 달다. 물속에서 디는 혼자이기도 하고 혼자가 아니기도 하다. 프리다이빙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은 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다이버를 살피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디는 수영장에서 숨을 참는 훈련을 할 때조차도 짝을 이루어서 하는데 한 번은 수영장에서 호흡을 참는 연습을 하다가 디가 바라보던 다이버가 몸속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걸 로스 오브 오토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숨을 참다가 기절할 것 같으면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하던 작동이 다 고장이 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떨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빨리 꺼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디는 말했다. 세계 여행을 하다 이집트 다합에서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짐을 꾸려 이집트 다합으로 다시 떠났다.
그리고 5달을 이집트에 머물면서 프리다이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자격까지 손에 쥐고 돌아왔다. 그동안 수백 번의 달디단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다이버가 있었고, 삶은 지독하게 혼자이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다. 프리다이빙은 레저라기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처럼 자기의 한계를 계속 넘어서야 하거든요. 디는 말했다. 디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다다르고 싶은 모습이 언제나 가득했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까지 다다르고 싶었다고. 그래서 늘 시끄러웠던 머릿속이 물속에만 들어가면 고요해졌다. 물속에서는 앞일을 계획하고 혹시나 일어날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저 자기 눈앞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줄을 잡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자신을 넘어설 수 있었다. 디는 29살이 되던 해에 길고 익숙했지만 그래서 머릿속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회사를 떠나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만났고 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만났다. 여행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핑계로 사랑을 주고받다. 여행을 마친 후엔 그 사람이 나고 자란 남해로 왔다. 그리고 늘 디의 옆에 있어주면서도 디가 혼자서도 행복하길 바라는 그 사람과 평생을 각자 확실히 혼자이면서도 완벽하게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인생은 산소통도 없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상대를 믿고 점점 더 깊숙이 가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면 서로가 서로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무기 삼아. 디는 요즘 남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재미있다며 웃었다. 하다 보면 기술은 점차 늘 것 같고 지금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 남해엔 바다가 있으니까 더 자주 바다에 들어가고 어쩌면 자신이 남해 해녀학교 초대 교장이 되지 않겠냐며 웃었다. 넌 하루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해? 어느 날 나는 디에게 물었다. 남편은 2층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는 3층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문을 열고 계단을 통통통 내려가면 제가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계단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계단 중앙에서 만나 서로를 껴안을 때 그때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해요. 각자 서로의 존재 자체에 위안을 얻으며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서로라는 줄을 잡으며 빠져나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물 밖에서 들이쉬는 첫 숨처럼 달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남해에서 만난 사람 D C의 관한 제가 보고 쓴 글입니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썼네요. 제가 저도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고 잠수도 막 배우고 있는데 그 잠수를 수영장이라도 하다가 탁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숨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거라 두렵기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래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훈련을 조금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에서 조금씩 해방되면서 아주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두 사람.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네, 성시경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글은 또 다른 남해에서 만난 분에 대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삿포로로 가자고 할 거예요. 남해에서 만난 사람, 책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씨. 씨에게 매년 한 번씩은 꼭 꺼내어 읽는 책이 있다. 15살이 되던 해에 책의 표지의 마음을 빼앗겨 처음 읽게 된 후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읽었다고 한다. 그는 올해 25.
10년 동안 그 책과 함께 자라며 처음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던 문장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15살에 읽었을 때랑 17, 20, 23 이렇게 나이를 먹으며 읽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 매번 확연하게 달라서 매년 한 번씩은 꺼내어 읽고 있어요. 처음엔 작가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삿포로로 가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는데 23살이 되던 해였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문장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사랑도 좀 알게 되고 취향도 생겨서 그런가 봐요. 저도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면 꼭 삿포로에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씨는 말했다. 작가 이병률의 여행기 책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와 10년을 함께 보낸 씨는 이제 그 작가와 여행관까지 닮아버렸다. 씨의 여행에서는 이름난 관광지에 가는 것보단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한 권으로 끝나는 에세이 책이 좋더라고요. 긴 소설보다는요.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마음에 들면 계속 읽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문장들의 줄도 긋고 사진으로 찍어도 두고 꺼내어 봐요. 근데 사실 책이 질서정연하게 책꽂이에 꽂혀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씨는 말했다. 씨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장 즐긴다.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돈을 모아서 어렵사리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구해 오직 자기만을 위한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어쩌다 마음에 드는 책이 생기면 책꽂이에 예쁘게 꽂아두고는 생각날 때마다 이리저리 뜯어보고 곱씹으며 자신만의 세계로 들여보낸다. 그는 올해 1월에 남해로 왔다. 너무나 치열하고 많은 것이 버려지던 그가 속해 있던 세계를 떠나서 고요한 남해로 온 지 이제 8개월. 남해에 아주 오기 전부터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서 일하는 것보다 잔잔한 남해 바다를 보면서 캠핑하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거의 매주 남해로 캠핑을 떠나오던 그는 남해의 한 어촌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무작정 남해로 왔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남해를 닮은 티셔츠를 만들고 바다가 주는 것들을 모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디자인한다. 물고기를 담던 나무 상자를 끌어모아 씻고 자르고 갈아내어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액자를 만든다.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일이 분명히 있어 괜찮은 날들이다. 10년 전에 자주 들르던 곳이 하나 있었다. 실내엔 커피 볶는 향이 가득해서 다녀오고 나면 옷과 머리카락 곳곳에 커피 향이 지독하게 배이도록 만들었던 곳. 책장엔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선반에는 텔레비전에서는 들어본 적 없었던 음반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곳은 누군가가 미리 정해놓은 답을 찾는 것에만 익숙했던 내가 나의 무언가를 만들게 해주었던 곳이다. 책을 꺼내어 읽었고 커다란 스피커로 음반을 골라 들었다. 그 공간의 주인은 가끔씩 내가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앨범을 추천해 주셨고 10년간 그 음악들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가을이면 조니 미첼을 들었고 겨울에는 듀크 조던을, 초여름엔 본 아이버를 듣는 시기다. 요즘 남해에서 가끔씩 음악을 골라서 틀어주는 DJ가 되어보곤 하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을 모아 재즈를 같이 듣다가 일이 조금 커졌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들으며 나이를 먹어갈 음악을 만나게 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괜시리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동시에 무거워지곤 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소개해줄 어떤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 얼마 전엔 사람들을 모아서 재즈를 들으려는데 누군가가 아른 척을 해왔다. 10년 전 내가 자주 들렀던 그 보물창고 커피숍의 설계사였다. 남의 들릴 일이 있어서 나를 깜짝 놀래켜줄 생각으로 갑자기 찾아온 그의 등장에 간담이 서렸다. 그 앞에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니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내가 열어줄 수 있는 세상만큼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니 식은땀을 닦으며 준비한 음악들과 이야기를 내어놓았다. 그와 나는 요즘 듣는 음악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 뒤에 헤어졌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들었던 음악을 이야기하며 재즈의 당김음이 어떠니, 누구누구의 피아노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킬킬거리면서 주고받았다. 요즘 자주 듣는 음반이라며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그는 서울로 떠났다. 서로의 취향을 아는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언어가 있다. C는 남성복만이 가진 선이 좋아서 대학에서 남성복에 대해 공부했는데 남자 모델의 신체 사이즈를 재는 것이나 거의 남자밖에 없는 업계에서 여자로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남해에서 늘 그가 마음을 빼앗겼던 그 간결하고 힘있는 선을 담아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남성, 여성이라는 신체적 차이를 넘어선 취향을 담은 무언가를 남해에서 하는 일에도 녹여내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를 오래 좋아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오랫동안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C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삿포로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웃으면서 자신도 C를 사랑하노라고 말해줄 사람을. 마냥 웃다가 한마디만 내뱉어도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세계를 단번에 알아줄 사람을. 별일 없었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키득키득 웃으며 둘만 알 법한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네, 여기까지가 또 다른 친구를 보고 쓴 글인데요. 취향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재즈를 소개를 했던 역할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DJ까지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노래 틀어드리는 걸 참 즐기는데요. 낭만 배달부 유록에서 듣는 음악들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지올팍의 모던 폭스. I lost my wire. Feel like I'm dogs. I forgot how to hunt the chicken. Only know about fried drumstick. I heard a rumor about the wolf. This thing a rabbit. I forgot how to bark. Didn't need it. Why would I be down with stupid community? Why would I slow down? Tempo fall down. Don't try to fix my temper, though I'm trying to control myself. Don't always step the line, you're touching my wire. Why would I try with this stupid plastic? Why would I try what I've never seen? It makes me go down to the floor. So know myself that I got sharp clothes and sharp teeth, but don't know what is it for. Getting to know that I don't belong to this concrete world, but my tail is gone. I don't care, give me the moment I lose.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like the mountains go. I don't care, give me the moment I lose.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her, but my tail is gone. I don't care, give me big mama lalos.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like the mother. I don't care, give me big mama lalos.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like the mother. I don't care, give me big mama lalos.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like the mother. I don't care, give me big mama lalos. I don't care, I'm not a fucking cyborg. I don't care, I'm looking for the wild wolves. Nothing like the 네. 이번에도 취향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으니 함께 즐겨주세요. 디테일을 사랑하는 K. 남해에서 만난 사람, 취향이라는 보물을 품은 K. 나는 쉽게 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내 취향은 내가 허락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져. K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보물처럼 자신만의 방에 숨겨두고는 아무에게나 꺼내주지 않는다. 그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금씩 그의 세상을 열어볼 수 있다. 그러니 K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신이 조금 마음에 든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처음 그를 만났을 때와 지금 그는 내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처음엔 온몸으로 나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경계심을 조금씩 풀어 아주 조금씩 문을 열어준다. 그를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나는 웃음이 많아졌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사람이 된다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 안전하고 행복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는 언제나 경비태세일 수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는 매사에 열심이니까 좋아하는 것에도 싫어하는 것에도 슬퍼하는 것에도 사랑하는 것에도. 어쩌다 남해에 오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 세상은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그만의 안식처이니까. 남해에 점점 좋아하는 것들이 늘어나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늘어나서 안식처에 돌아갈 길이 아득해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그런 곳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숨 쉴 틈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이곳에서도 그는 좋아하는 것들을 은밀히 닌자처럼 즐기며 주변을 보살피고 사람들을 위해 복숭아를 깎아주고 굳은 일은 누가 하기도 전에 먼저 해치워 놓는다.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배려하느라 그는 언제나 홀로 아득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이다. 나는 아주 조금씩 그의 세상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만의 동굴 속으로 뒤따라 걸어가고 있다. 자칫 너무 놀라 이만 나가달라며 쾅 하고 문을 닫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갯벌 속 조개처럼 가끔씩 엿보이는 그의 동굴 속 세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 동굴의 깊이는 깊고 화려해 보인다.
지금까지 알게 된 K에 대해서 써도 괜찮냐는 물음에 감사하게도 그는 허가증을 내어주었다. 나는 아직 그의 동굴 초입에 서 있어서 특별히 허락을 받은 것 같다. 언젠가는 그의 동굴을 속속들이 탐험한 뒤에 글로 담고 싶지만 만약 그런 행운을 내가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K만의 사랑 표현법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곤 하면서 K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굴곡진 이야기를 사랑한다. 라디오로 공포 이야기를 들으며 샤워를 하고 음악도 치정극이나 전쟁 영화의 OST를 즐겨 듣는다. 일을 하면서 그는 전쟁 영화의 OST를 틀고 전장으로 들어선다. 웅장하게 울리는 그 음악을 들으며 밤을 새워 일을 해낸다. 전쟁처럼 사는 그에게 일은 마르지 않고 그 일들을 모두 잘 해내고 싶은 그는 마치 전쟁 영화 속 영웅이 된 것처럼 열심히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운다. 가장 위험한 것들을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 번은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 음악을 들려주며 이 드라마의 시작 영상이 어떻게 드라마 속 전개에 맞춰서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주었다. 드라마를 볼 때 난 늘 시작 영상은 건너뛰어버리곤 했었다. 곧바로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나와는 달리 K는 창작자들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큰 가치를 두었다. K의 설명을 들으면서 봤더니 똑같아 보이던 인트로 영상, 시작 영상이 정말 드라마 속 내용에 맞추어서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 정의가 깨어졌을 때 인트로 영상 속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시기였다. 그런 것들을 들으며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이 시작 영상까지 드라마 내용을 생각해내가며 공을 들인 그 누군가가 정말 멋지게 다가왔다. 작업물을 표현해내기 위해 누구가 어떤 작업물에 어떤 디테일을 더했는지, 그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지 K는 알고 있다. K는 그런 숨은 멋짐을 알아보고, 그래서 K가 좋아하는 것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디테일을 알아보는 그라서 작은 것까지 챙기느라 분주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잘해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속없이 말할 수 없다. 그의 숨은 멋짐을 속속들이 존경할 수밖에. 쉽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던 나는 K 덕분에 좀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인간의 어두운 면까지 들여다보려고 한다. 듬성듬성 표현할 수 없는 느낌과 정확하지 않은 이름만 가득했던 나의 세계에 튼튼한 뼈대와 기둥이 세워지고 있다. 무언가를 다 안다는 듯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K. 얼마나 그의 동굴이 깊은지 가늠도 되지 않아서 언제나 그의 말은 귀하다. K는 흐린 날의 바다를 좋아한다. K는 바다색도 하늘색도 모두 다 회색빛으로 흐려져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알 수 없는 바다를 보러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향한다. 맑은 날, 윤술이 반짝이는 남해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노래하는 바다는 언제나 에메랄드처럼 푸른빛이지 않던가? 경계가 없는 것, 구분짓지 않고 유연한 어떤 것으로 녹아들고 싶은 그는 많은 것을 챙기느라 날 세워진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도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든다. 많이 속상해도 많이 울어내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어둡고
아늑한 자신만의 세계에서 힘을 내어 다음 날을 또 살아낸다. 네, 여기까지가 또 다른 친구 K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이게 제가 유롱레터라고 하는 구독 이메일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롱레터 시즌 2에서 남해에서 만난 분들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그것을 주제로.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열심히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참 배운 점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아 맞다 이때 그랬었지 이런 것들을 느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겨놓았더니 그때 또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이제 오프닝 때 잘 우는 친구가 이 K거든요. 잘 울고 자신만의 세계가 아주 견고하고 취향도 견고하고 그래서 알아보는 것들도 많고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또 올게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최유리가 부릅니다.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네, 최유리의 숲이었습니다. 최유리님의 노래를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듣곤 하는데요. 네, 숲이란 곡도 참 좋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들려드릴 또 글은 남해에서 만난 그 동네에서 가장 매력적인 H. 고향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친구 H에 관한 글입니다. 고향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H. 남해에서 만난 사람, 이 동네에서 가장 매력적인 H. 하지만 내 아름다움을 조심하세요. 내 절묘한 모호함을. 저는 탐나는 것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저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카르나 브루니의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이라는 노래 중 한 부분을 프랑스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H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노래를 들을지 묻는 내게 말했다. 카르나 브루니의 아까 그 노래입니다. 르블 제가 프랑스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르블르브 가티에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이라는 뜻의 곡이에요. 그거 들어요. 어머? 불어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되물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저 읽을 수도 없는 노래를 틀어보니 귀에 익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 이 노래 알아. 네, 우리 저기 쇠섬에 갈까요? H는 남해의 풍경을 타고 흐르는 샹송에 흠뻑 빠진 내게 물었다. 아침 요가를 다녀오는 길이었을까? 함께 내 작업실로 향하는데 남해에 속한 작은 섬인 쇠섬이 보였다. 해수면이 낮을 땐 소도 걸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서 쇠섬이라고 이름 붙었다고 한다. 가자. H가 가자고 하는 곳이나 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았다. 아직 아침 9시도 되지 않은 아침에 이제 차도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난 쇠섬으로 우리는 차를 틀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었다. 우린 섬을 청소하러 오신 듯한 노란 조끼 3인방 아주머니 분들과 마주쳤는데 서로가 서로의 등장이 의외라는 듯 잠시 눈을 꿈뻑였지만 곧 서로 웃으며 인사했다. 아주머니 세 분은 마주 앉아 간식을 나누어 드시고 계셨다. 이 아침에도 이 작은 섬까지 손길이 미치는 것이 신기했다. 인사를 드리곤 조끼 3인방 아주머니들의 시야를 피해 적절한 곳을 골라 요가 매트를 쫙 펼치고 누웠다.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웠다. H는 벤치에 누웠고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 H 곁에선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다. H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듯하다. 그는 남해에서 태어나 자랐고 흙을 치대어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는 자유에 이끌려 남해를 떠났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부지런히 가고 약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무술까지 배우며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늘 그리웠던 남해로 다시 돌아왔다. 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H를 처음 만났던 날 나와 친구는 상주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요가 수업을 받은 뒤였고 남해에 이렇게 예쁜 분들이 계신지 몰랐다는 또 다른 참가자였던 H를 사탕 발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까지 함께 하였다. 벌겋게 끓어오르는 김치찜을 가운데 두고 친구와 나는 H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치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는 것과도 같았는데
그는 영화 아멜리아에서 남자 주인공을 몰래 짝사랑하던 여주인공 아멜리아 같기도 했고, 어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보았던 영화배우 손예진 같기도 했다. 눈이 특히 맑고 예쁜데 장난기가 가득해서 이야기를 하다 가끔씩 멍하게 풀려버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H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해 모두를 즐겁게 하는 불꽃놀이처럼 팡팡 터졌다. 첫 만남의 강렬함이 가시기도 전에 H는 먹을 것을 사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함께 남해를 즐길 낭만주의자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남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엔 한강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쁜 바닷가를 즐기는 남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H는 말했다. 도시의 쪽잠을 자는 사람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하지만 지천이 다 바다인 남해 사람들은 생각보다 바다를 즐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보면 나도 귀촌 초기에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갔지만 오고 가며 매일 바다를 바라봐서인지 바다에도 감이 무뎌지는 것인지 점점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 H는 남해에서 나고 자랐으면서도 아직도 매일같이 감탄한다. 휴대폰에 더 이상 사진을 채울 용량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자동차에 우쿨렐레를 싣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악기를 치며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며 사람들을 환대하는 법을 마음속 깊숙이 새겨넣고 있다. 언니는 제가 즉흥적으로 무얼 하자고 해도 다 좋아해줘서 좋아요. 언니는 즐길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보는 그는 상대방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 많이 아프던 날에, 알 수 없이 우울했던 날에 H는 언제나 달려와 주었다. 맛있는 것들을 한아름 사들고 우쿨렐레를 챙겨서 꼭 필요할 때는 나타나 주지만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을 땐 쉬 나타나지 않는 매력적이지만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그. 나 오늘 떡 사왔어. 그럼 내가 커피 내려올게. 오늘 비 온데 전 부쳐 먹을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H는 지금 한창 분주하게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함께 삶이란 낭만을 빚어 먹을 사람들을. 흙을 빚어 무언가를 만들던 그가 자신이 꿈꾸는 무언가를 남해에서 꼭 빚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돌 속에 원래 있는 것들을 꺼내어 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H도 남해에서 꺼내줄 어떤 것을 본 것일까? 그는 로컬 경제학을 공부하고 터키의 참혹한 여성 인권을 담은 영화 무스탕, 랄리의 여름을 본 날엔 여성의 삶에 대해 밤새도록 고민하기도 했다. 그의 낭만에는 현실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프랑스 영화 미라클베리에서 주인공이 가수가 되기 위해 오디션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 수화를 하면서 노래하였다.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떠나겠노라고. 그 노래의 제목은 비상이었다. H는 날고 있다. 예전보다 힘이 붙은 날개를 펼치고 열렬히 사랑했던 과거를 떠나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을 자신이 만드는 현재로. 여기까지가 H에 관한 글인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배달을 마치고 낭만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들의 어떤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참 좋은 소중한 사람들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회경의 오 사랑아 띄워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낭만배달부 유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나는 너무나도 쉽게 사랑해 뛰어든